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오후, 나는 카페 문을 열자마자 그의 그림자를 봤다.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서는 그 남자, 그의 눈빛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 한순간에 모든 게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내 삶의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언젠가 그의 빈자리가 나를 무너뜨릴 테라는 걸. 카페의 비 오는 오후는 서울의 한 골목 끝,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나는 민준, 32살. 이곳을 차린 지 5년째,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력서를 들고 들어온 태연은 달랐다. 26살,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2년 된 청년. 그의 이력서는 평범했다. 바리스타 경력은 없지만 커피에 대한 열정과 웃음이 넘쳤다고 적혀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카페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커피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제 삶처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맑았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가족 이야기, 서울에서 홀로 사는 고독, 그리고 꿈,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 나는 그를 뽑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첫 출근 날, 태연은 일찍 왔다. 새벽 6시, 카페 문을 열자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형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형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우리는 곧바로 일에 몰두했다. 그날 비가 다시 내렸다. 손님이 뜸한 오후, 우리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볶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랑 둘이서 살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면 집처럼 따뜻한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비슷해. 20대에 연인을 잃었어. 그 후로 이 카페를 차렸지. 사람들 웃는 걸 보는 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야. 태연의 눈이 커졌다. 형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다. 서울의 밤거리가 번쩍이는 창밖을 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속내를 살짝 드러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청년이 내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다. 태연이 온 지 한 달, 카페는 변했다. 손님들이 그의 미소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태연 씨 커피, 오늘도 부탁해. 누군가 말하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특별히 더 마실게요. 나는 그를 지켜보는 게 즐거웠다. 아침에 함께 문을 열고, 오후에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청소하는 일상이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었다. 태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릴 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형, 피곤해 보이세요. 쉬세요. 그의 걱정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28살에 이른 연인, 준호를 떠올렸다.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하지만 사고로 떠난 후 나는 다시 그런 감정을 피했다. 태연을 볼 때마다 그 옛 아픔이 되살아났다. 태연아, 너는 연인이 있니? 어느 날 용기를 내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솔직히 저는 남자 쪽에 끌려요. 하지만 말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의 고백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침묵했다. 내 가슴이 요동쳤다. 2달째 되던 날, 우리는 카페 뒤 창고에서 커피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 그의 숨결이 가까웠다. 형, 왜 그렇게 날 봐요? 태연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치기 직전 태연이 밀어냈다. 형, 이건 안 돼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카페에 남아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렸다. 태연의 부재가 겨우 몇 시간 만에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이미 내 일상에 스며든 탓이었다. 그 후 우리는 어색해졌다. 태연은 출근 시간을 지키지만 대화는 짧아졌다. 오늘 메뉴는 이거예요. 네, 알겠어요. 카페는 여전했지만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 나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다. 어느 오후 손님이 없는 틈을 타나는 말했다. 태연아, 미안해. 내가 서둘렀어. 내 마음을 존중할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이, 엄마가 알면 그의 말꼬리가 떨렸다. 태연의 엄마는 보수적인 시골 여인, 아들의 그런 사랑을 용납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부드럽게, 천천히 가자. 우리 둘이서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우리의 사랑도 서서히 피어났다. 겨울이 왔다. 카페 창문에 서리가 꼈다. 태연과 나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치우며 웃었다. 형, 이 눈 맛있어요. 그는 장난스럽게 눈을 집어 내 입에 가져다 대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피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태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남자였죠. 하지만 헤어진 후로 다시는 그런 감정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 아픔이 스쳤다. 나는 준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했다. 준호는 나한테 모든 걸 줬어. 하지만 떠난 후 나는 공허했지. 너를 만나서야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카페를 넘어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서울의 불빛을 봤다.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태연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형, 나랑 오래 같이 있어줄래요? 그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 태연의 전화가 왔다. 형, 엄마가 서울로 오신대요. 내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준비했다. 카페를 일찍 닫고 태연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그의 엄마는 50대 중반, 주름진 얼굴에 강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아들, 이게 내 직장 동료야.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네, 엄마. 민준 형이에요. 태연이 대답했다. 저녁 식사 중 대화가 흘렀다. 태연이가 잘 지내? 네, 아주 열심히 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너희들, 가까워 보이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연이 창백해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님, 태연이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족처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날 밤 그녀가 떠난 후 태연은 울었다. 형, 무서워요. 다 잃을까봐.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여름이 다가왔다. 카페는 더 바빠졌다. 태연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싹 텄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태연에게 다가왔다. 너, 예쁘네. 커피 말고 번호 줄래? 태연이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 장면을 본 나는 질투가 솟았다. 저녁에 나는 소리쳤다. 애 그렇게 웃어? 나만의 태연이 아니야. 그는 놀라서 물러섰다. 형, 그게 뭐예요? 나 믿지 않아요. 우리의 첫 다툼이었다. 카페 문을 잠그고 우리는 서로를 외면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태연의 부재가 이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이 없으면 카페가 텅 빈 것 같았다. 다음 날 태연이 사과했다. 형, 미안해. 나도 질투 느껴. 형이 다른 사람과 웃는 거 우리는 다시 안겼다.
그 다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태연과 나는 1년을 함께 보냈다. 카페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였다. 손님들은 우리를 형제처럼 불렀지만 우리는 알았다. 이건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태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여 그는 병원에 갔다. 형,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는 웃었지만 나는 불안했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다. 쉬어야 해, 의사가 말했다. 나는 카페를 혼자 운영했다. 태연의 빈자리가 처음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아침에 그의 자리가 비어 있고 오후에 그의 미소가 없고 저녁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나는 무너졌다. 태연아, 빨리 와. 나는 매일 전화했다. 그는 병상에서 웃었다. 고깔게요, 형. 그 병치레가 우리를 바꿨다. 태연이 퇴원한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형, 나 없이 사는 법 배웠어.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우기 싫어. 너 없인 안 돼.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카페를 키우자. 우리 둘이서. 태연이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태연의 비밀이 드러났다. 형, 사실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지난달에 그는 수줍게 말했다. 엄마가 받아주셨어요. 내 행복이 제일이야라고.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2년째 카페에 비 오는 오후는 더 유명해졌다. 태연과 나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다. 손님들이 너희들 부부 같아 라고 놀리면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찾아왔다. 이런 데서 그런 짓을. 그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우리 카페는 사랑의 공간이에요. 누구나 환영해요. 태연이 나를 말렸다. 형,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울었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우리가 변하면 안 돼. 태연이 말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봄꽃이 피었다. 태연과 나는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했다. 형, 3년 후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의 꿈 같은 말에 나는 웃었다. 좋아. 그때까지 건강히.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일상이 됐다. 하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시련이 왔다. 카페 임대료가 올랐다. 우리는 돈을 모아야 했다. 태연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괜찮아요, 형.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반대했다. 쉬어. 내가 할게. 다툼이 다시 생겼다. 형, 나도 책임져야 해. 그의 외침에 나는 포기했다.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태연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엔 심각했다. 형, 가슴이 아파요. 병원에서 진단, 불규칙한 심장 리듬. 스트레스와 과로 탓이었다. 나는 카페를 임시 휴업했다. 병실에서 태연을 지켰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그는 울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 탓 아냐. 우리 탓이야. 함께라면 이겨. 의사들은 휴식을 권했다. 태연은 입원했다. 그의 부재가 이제 카페를 넘어 내 삶 전체를 삼켰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태연아, 빨리 와. 카페가 기다려. 이번 기간 나는 태연의 가족을 불렀다. 그의 엄마가 왔다. 민준 씨,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함께 태연을 지켰다. 그 시간에 나는 내 과거를 돌아봤다. 준호를 잃은 후 나는 사랑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태연이 그 벽을 무너뜨렸다. 형, 사랑해. 병상에서 태연이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영원히. 퇴원 후 우리는 카페를 재개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했다.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로 사랑의 카페를 지켜주세요. 태연이 썼다.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 이웃들, 심지어 과거 손님들. 카페는 살아났다. 더 강하게. 가을 잎이 떨어졌다. 3년째, 태연과 나는 약속을 지켰다.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형,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와. 카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커피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공간.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겨울, 태연의 엄마가 병들었다. 시골로 내려간 태연을 따라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아, 태연이를 행복하게 해줘.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태연은 무너졌다. 엄마, 나는 그를 안았다. 장례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카페 문을 열 때 그의 부재, 엄마의 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다. 엄마가 원한 대로 행복하게 살자. 봄이 다시 왔다. 4년째, 카페는 이제 사랑의 오후로 이름을 바꿨다. 태연과 나는 여전했다. 그의 미소가 내 하루를 채웠다. 어느 날, 태연이 무릎 꿇었다. 형, 나랑 결혼할래? 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었다. 그래, 영원히. 그날, 비가 내렸다. 카페 문을 열자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모두의 축복이었다. 그 남자, 그저 면접 보러 온 남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됐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한 빛이었다. 카페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태연이 없는 지 일주일, 나는 여전히 그의 자리를 바라봤다. 그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형, 오늘도 맛있게 타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빈자리가 이제 내 숨을 막는 듯했다. 태연의 병은 완치됐지만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다. 집에서 쉬어.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고깔게요. 하지만 그 곧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손님들이 물었다. 태연 씨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쉬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나는 우리 회상을 했다. 그 첫 만남부터 다툼, 화해, 사랑의 고백까지. 태연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LGBT로서의 삶, 세상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그의 엄마가 떠난 후 태연은 더 강해졌다. 형, 이제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태연이 돌아온 날, 카페는 환호로 가득 찼다. 태연 씨, 손님들이 달려들었다. 그는 웃으며 커피를 탔다. 오랜만이에요. 특별 메뉴로요. 그의 손놀림이 여전했다. 저녁, 문을 닫고 우리는 안겼다. 보고 싶었어. 내가 말했다. 나도. 형 없인 못 살아. 그의 속삭임이 따뜻했다. 여름 끝자락,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의 법이 변해 우리는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작게 카페에서 태연이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초대장 보내기, 메뉴 정하기, 반지 고르기. 매 순간이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두려움이 싹 텄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까? 태연이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미 받아줬어. 우리 사랑이 증명했어. 가을 축제 시즌, 카페는 이벤트로 북적였다. 우리는 사랑의 스토리 나이트를 열었다.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 커플이 말했다. 너희 덕에 용기 냈어. 태연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처럼 밤에 우리는 창밖별을 봤다. 형, 이게 꿈인가 봐.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현실이야. 우리의. 겨울 결혼식 날, 눈이 내렸다. 카페는 꽃으로 장식됐다. 친구들,
가족, 태연의 사촌들이 모였다. 축하해. 그의 엄마의 영정사진이 우리 곁에 있었다. 서약식에서 태연이 말했다. 민준 형, 내가 내 비디야. 영원히. 나는 울며 대답했다. 태연아, 너 없인 내 하루가 안 돼. 키스할 때 박수가 터졌다.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부산 바다, 강원산 매 순간 사랑을 확인했다. 카페는 더 커졌다. 새로운 지점 오픈. 함께라면 뭐든. 태연이 말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5년 후 태연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형, 또.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이번엔 심장 수술이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병실에서 나는 기도했다. 제발 태연을 지켜줘. 수술 후 그는 깨어났다. 형 살아있어. 그의 미소에 세상이 밝아졌다. 회복 기간,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에서 우리는 다시 피크닉. 이제 안 아프게 할게. 태연이 약속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라면 다 이겨. 6년째 봄,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강연을 했다. 사랑의 여정,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다. 너희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 태연의 손을 잡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태연이 말했다. 법적 절차가 복잡했지만 우리는 포기 안 했다. 우리 사랑처럼 가족도 만들자. 가을, 첫 아이가 왔다. 10살 소년, 민수. 아빠들, 안녕. 그의 미소가 우리를 녹였다. 카페에서 민수는 커피를 배우며 자랐다. 아빠들처럼 따뜻하게. 겨울, 10주년.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파티. 그저 면접 보러 온 남자. 태연이 웃었다. 이제 내 영원한 파트너. 그의 부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내 모든 것이었으니까. 삶의 여정은 계속됐다. 민준과 태연, 그리고 민수.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사랑은 세상을 바꿨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묶었다.